과거 부동산 시장 쭉그 30년, 그 20년 전부터 또 그런 강의도 준비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나 뭐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제 이따가 이제 그런 중요한 그 우리 부동산 현실 좀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그 한 30년 동안 쭉 보시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어떤 뭐 내용이나 기억 이런 것들 좀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 건 이제 IMF 이후에 예. 어느 이제 공인중개사분인데 공인중개사분이? 그냥 한 사례를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잘하거나 오래된 분도 아니고 젊으신 분이었어요. 제 네. 또래였죠. 예. 제 또래 몇 살 위셨구나.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네. 반포 쪽에서 이제 부동산을 하셨어요. 반포 쪽에서 네, 네. 터미널 앞에. 터미널 고속터미널 앞에. 네, 예. 그 전에도 이제 좀 저 알고 있는 사이였고. 네, 네, 네. 그러더니 어느 날 되니까 그 스토리가 이릅니다. 그 IMF 딱 터지니까 집값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내려갔을 때 그 강남에 예전에 복부인급 부동산 지식도 많고 네. 공부를 많이 했겠죠. 지금은 이제 일반 분들이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그 당시도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사이클. 그분들이 분명히 집이 폭락을 했는데 네. 자기 부동산에 와서 막 사들이는 거예요. 집을 폭락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처음엔 미쳤나 생각한 거죠. 어. 아니 이게 폭락하는데 왜 사지? 어. 일단 시간이 좀 가야 되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계산이 된 게 있었겠죠. 네. 막 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짝 오른 때가 오더래요. 네.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사도 되나 이렇게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초보일 때니까 오히려 초보일 때니까. 물어보니까 무조건 사라 그러더래요. 그 근데 그 당시에 딱 상태가 어떠냐? 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도. 애도 네. IMF 직후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 네, 그리고 또 폭락했으니까 살짝, 전세값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나가지 있고 못하잖아요. 못하고 매매값은 매매값 내려가지만. 떨어지고 네, 그때는 또 역전세 나기가 쉽지 않은 게 갈 집이 없잖아요. 이동할 때 집도 급하게, 없고 그러니까 예. 전세가가 갭이 없으니까 이제 사는 걸 보고 샀는데 어. 뭐 갑자기 우리 경제가 좋아졌잖아요. 네, IMF 네. 이후에 이후에 다시 또 막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잖아요. 근데 네. 집값이 이제 그 크게. 갭이랑 비교를 하니까 뭐 수익률이 몇백 프로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그렇게. 3억짜리인데 네. 4천, 3천, 4천을 넣었는데 4억이 되면 30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맛을 본 거죠. 네. 맛을 보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 때 네, 2009년 그때 기억이 있으니까 또 한 번 하니까 또 맛을 봤죠. 또 한 번 또 그렇게. 지금 이제 부자가 됐겠죠 그 사람이. 실제 지금 부자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주위에 많이 퍼졌을 거 아니야. 네.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요번 폭등 때 어. 타고 이제 막 올라오면서 붐을 일으켰고 또. 요번에 또 내렸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한 세대 밑에 네. 그분들이 좀 있겠죠. 이분들이 제일 많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많이 버은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좀 빠져나가는 시기예요. 여생을 즐기려고 70대가 많으니까 80대. 여기에 이제 50대 분 좀 있겠지만 여기보다 작아요 숫자가. 여기가 베이비 붐머거든. 여기도 이제 2030 요새 영끌한 세대가 비슷한 거죠. 세 터미. 서텀이 터미 비슷하죠? 세대가 다 세대 비슷 교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 속에서 답이 있잖아요.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차이가 없으면 집값은 오르는구나라는 걸 저도 깨달았고 그 사람들도 깨달았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 대출이 얼마나 나쁜 제도인지도 알고 있는 거고. 네. 이 사례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이 다른 어떤 외국과 가장 그 차별되는 것이 전세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게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 그걸 보기 시작했고 그렇군요. 들여다 보니까 답은 나왔죠. 전세 대출은 서민의 어떤 앞길을 막는 정말 나쁜 제도구나. 그러니까 우리 칠면조를 키우잖아요. 네. 칠면조 뭐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맨날 밥 먹여주고 그러다가 어. 칠면조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요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일 되든 1000일 뒤에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세 대출 도와줘봤자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전세 대출 뭐 이자를 도와주든 뭐 하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세 대출이면 결국은 내가 돈을 모아봤자 결국은 3억에 살 집을 5억, 6억에 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전세 대출 받쳐주니까. 전세 대출 받쳐주니까. 그게 이제 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언론들하고 금융기관에서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오해하고 계신 거죠. 전세 대출은 서민한테 필요하더라고. 절대 독이죠. 그게 이제 제가 남는 스토리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적정 소득이 증가한 것보다 이상으로 넘쳐나고 이런 일들이 네. 그것과 정책 때문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참 그런 정책과 연관된 그런
부분 네. 그리고 특히 전세제도.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언론도 당연히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정책적으로 그걸 또 전세제도를 적극적으로 또 운용하고 이용하는 또 이 사례를 정부 들으시면 정하실 텐데 그 전세 대출 제도가 네. MB 때 처음 시작했거든요. MB 때 그렇죠. 네, MB 때 처음에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 1억으로 네, 이 1억을 정부가 했다가 보증해주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네네, 해주는 거 그런 거죠. 보증금. 미국의 프레디 맥이나 매니메이처럼 정부 보증 형태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은행 금융기관들은 보증상 상태니까 손해 볼 일이 없잖아요. 은행은 보증을 끼고 하는 수수료를 거니까 막 먹을 수 수수료로 있으니까 장사하는 적극적으로 거죠. 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대출 광고하지 말라 그래도 은행이 알아서 광고하죠. 돈 버는 거니까 나라 돈 갖고 국민들하고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듯하게 금융기관이지만 예. 그리고 주택가격 말씀드렸는데 이런 펌핑인데 8년도에 1억을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집값이 좀 오릅니다. 어. 오르니까 진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스톱을 했다가 조금 있다 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데드캣 바운스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올려요. 2억으로 집값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전세 대출을 2억으로 올리니까 전세 대출 한도를 2억까지 올리는 네. 게 몇 년도죠? 2009년도에 2009년도에 그때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도 올랐죠. 꺾였다가 반등할 때 그때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나마 그 MB 정부는 이걸 알고 시행했으니까 뭐 그걸 바로 1억으로 다시 낮춥니다. 전세 대출 보증을 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들어가고 보금자리 그래서 주택 주택 끼고. 가격이 안정되는 정책을 같이 취해요. 네. 그러니까 풀어주기도 하고 공급 대책을 같이 해서 공급도 같이 주택 가격이 예.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데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에서 난리 폈잖아요. 갑자기 3억을 푹 뛴 거예요. 박근- 초이노믹스 때.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 사실상 대놓고 빚내서 대놓고 집 사라고 하고 뭐 전세 대출뿐이 아니라 그냥 매매까지 다 매매까지 해주니까 다. 그냥 예. 그때 이미 불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온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또 이걸 방치했어요. 제어를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정부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노무현 정부 빼고 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나마 네. 제일 조금 실수는 했지만 90%가 어.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의 목적이 있었고 네, 그렇죠. 이번 전 정부 얘기하긴 그렇지만 전 정부는 혼재돼 있어요. 탄핵을 해가지고 급하게 되다 보니까 실무진이 약해가지고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의 실무진들이 일을 보다 보니까 네. 자료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뻔하잖아요. 시장 왜곡되는 그 초반에 많이 실수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조금 욕을 먹는 상황이 됐고 나중에 좀 회복을 했지만 뭐 그렇게 흘러갑니다. 스토리가.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그 부동산 여러 가지 뭐 규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동산이 좀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올랐죠. 올랐고. 미친 집값이 됐죠. 예. 그나마 또 그동안 그 규제로 인해서 그 미국의 그 미국발 금융 위기를 상대적으로 슬기롭게.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이 터지고 했지만 한국이 그나마 금융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그 노무현 맞습니다. 정부 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제도 여러 가지, 때문에 제도 그렇죠. 때문에 했었던 네. 건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감사해야죠 대한민국 사실은. 그때 만약에 제어를 못했으면 그때 한번 우리도 많이 꺾였을 거예요. 그랬었죠. 큰일 났었고. 근데 우리 그랬겠죠. 큰일 안 났잖아요. 네, 잘 넘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